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윤핵관의 쌍두마차잖아요, 장제원 의원. 쌍두마차죠. 근데 네, 지금 서로 지금 권성동 갈등 관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원내대표한테 이번엔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준엄하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준엄하게. 네. 근데 왜 준엄하게 경고를 내놨을까요? 그 둘의 약간 이 그 서로의 이유도 삽바 분명히 싸움이 있는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거는 후순위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불똥이 결국은 그렇죠. 청와대로 옮겨 붙을 둘이 수밖에 세트 같아 없어요. 보이니까 권성동 그러니까요. 원내대표와.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와대는 사적 채용 논란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부정청탁을 했다, 압력을 네. 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방음막을 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문제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해충돌 문제 네. 그리고 부정청탁의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쉴드를 확실하게 친 거예요. 말씀이 거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말씀 말실수로. 거칠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방음막을 확실히 쳤어요. 법적인 문제. 무슨 얘기냐? 압력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했는데 누가 추천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7급, 9급 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했습니다. 역시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네. 자신까지 지금 연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또 법적인 논란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권력투쟁 문제.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쌍두마차니까요. 네. 쌍두마차한테 갈 길이 달라요. 네, 그렇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가 마주가 되겠다라는 네. 것이고 지금 뭐 장제원 윤핵관은 다른 사람을 마주로 세우다 자기는 사무총장 하겠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당권 투쟁과 관련해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될 경우는 자신이 사무총장 못 해요. 네.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비윤 예를 들면은 뭐 안철수 또는 김기현 이런 분들이 되면 자신이 사무총장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딱 해가지고 좀 권력 투쟁에서 좀 주도권 잡으려는 이런 다목적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실도 또 이제 오늘 뭐 강승규 비서관도 얘기를 했고 사적 채용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해명이 지금 좀 먹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 먹힙니까? 질문이 좀 거친 것 같습니다. 먹히는 분위기 말이 너무 거치십니다. 막중한 자리십니다. 네, 먹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배종호의 네. 이 정치 수단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예, 돼요. 여론조사 계속 추락하잖아요. 이런 해명이 전혀 안 먹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능력으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법한 절차. 그럼 적법한 절차가 뭔지 아십니까? 면접. 네. 그리고 신원조회.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 정권도 정무직, 별정직을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코바나 컨텐츠 직원 2명이 대통령 부속실에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외가 6천도 또 대통령 부속실에 채용이 됐어요. 네. 그것도 3급 선임 행정관, 국장급입니다. 그리고 40년 된 강릉 지인의 아들 2명, 뭐 황모 씨, 우모 씨, 한 사람은 5급 행정관, 한 사람은 이제 9급 행정요원, 그리고 또 나토 순방 네. 할 때도 동행한 지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사적 지인이요. 그러면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가능해요. 야, 코바나 컨텐츠 직원 아니면은 대통령 부속실에 채용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외가 6천 아니면 채용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40년 지인 아들 2명, 40년 지인 아들이 아니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지금 용산실이죠. 그다음 나토 순방도 평소 인간관계 아니면 가능할까? 네. 라는 그런 질문.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그러면 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사적 지인들 채용했다면 그 사람들만 능력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능력이 있는가? 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연을 닿을 수 없다면 나는 저기 갈 수 없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좀 용납하기 어렵고 여기다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부적절한 발언을 내놨어요. 지난번에 지지율 계속 추락하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느냐. 네. 그런 이제 여론의 질타를 좀 받았는데 오늘은 또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네. 부정평가가 네. 이렇게 높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원인? 그리고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이거는 지금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데 이거 남의 얘기 아니라 본인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인사 스타일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거죠. 이 정치예요. 반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 여론에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론을 더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제가 볼 때는 30% 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